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에서 유방암 환우들을 치료하고 있는 박경화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와 또 그에 따르는 검사, 또 요새 최근에 하고 있는 검사들을 좀 추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환자의 발생은 지난 20년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전에는 유방암 환자들의 발생이 조금 젊은 환자에서, 즉 40세에서 45세 사이에 가장 많았는데요. 요새는 이제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 나이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처럼 50대, 60대, 70대 환자에서도 굉장히 발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 검진을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 발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재발하는 분들도 비례해서 좀 많을 수 있는데요. 유방암의 발생은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이 표준 인구당 영국이라든지 미국은 벌써 뭐 굉장히 우리의 한 30% 이상 높은데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발생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발생이 매우 높고 그 발생의 증가도 현재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고 해서 환자당 이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은 미국이 12.7, 영국이 14인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6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또 치료 성적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생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조기 진단도 많이 되고 있고 치료법도 향상이 되어서 이제 성적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방암이 낫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재발을 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이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전이성 치료, 암 환자에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왔던 환자분 한 분을 예로 들까 합니다. 여자 43세였고요. 환자가 이제 목에 뭐가 만져지고 기침이 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왔었습니다. 환자는 이전에 3기 유방암으로 수술을 이미 했던 환자고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 다 없어지질 않아서 추가로 이제 당시의 표준 치료인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잘 못 견디셨어요. 그래서 한 1년여 정도만 드시다가 약을 드시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끊고 나서 한 2년여 만에 이제 재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 폐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 사진을 이제 보통 우리가 뭐가 만져지면 이렇게 CT를 찍어 봅니다. CT를 찍어 보니까 목 주변에 이렇게 혹이 있고 또 단면으로 봤더니 흉골이라든지 또 폐 주변에도 이렇게 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상황의 재발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진행된 암이었고 이제 이랬을 때 어디까지 병이 있는지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 PET-CT라는 걸 촬영을 하는데요. 보시는데도 목이라든지 이제 심장 주변에 또 이런데 뼈 같은데 전이가 여기저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흔히 진단이나 재발을 진단할 때 CT와 PET-CT 같은 것을 촬영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초치료, 즉 처음에 수술하고 항암하고 또 방사선하고 이런 치료들을 하고 나서 이제 먹는 약을 단연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다 완치된 줄 아세요. 그런데 요새 유방암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이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르몬 수용체 음성이라든지 헐투 타입에서는 이렇게 재발이 초반에 한 3년 이내에 굉장히 이렇게 높아요. 그렇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들은 재발이 비교적 적은 반면에 한 10년, 20년까지도 아주 소수의 환자에서는 조금씩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호르몬제를 한 5년이나 8년 정도 드시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요새 진행성 또는 재발한 유방암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진행성 유방암 환자를 치료할 때 저희가 이제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검사의 원리라든지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진료실에서 아주 정확히 설명해 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못다한 설명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검사, 또 심장 기능 검사, 혈액으로 하는 검사, 조직으로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이성 유방암이 이제 진단이 되면 사실은 저희의 이제 치료 목표는 당장 재발해서 느끼시는 증상, 뭐 통증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좋게 해줘야 되고요. 또 반면에 고생만 하다가 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고 당연히 오래 사시게 하는 것이 목표고 정말 일부 환자에서는 요새는 약이 좋아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고려하는 것들이 환자분의 연세라든지 건강 상태, 또 초치료를 하고 얼마 만에 재발을 했는지, 이전에 초치료 후에 추가로 했던 항암 치료는 어떤 약이 있었고 효과는 어땠는지, 또 어디에 재발한 건지,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암세포의 성격은 예전하고 같은지 달라졌는지, 재발한 장기가 몇 개인가, 그러니까 뭐 뼈에 조금 재발한 환자하고 폐나 간에 굉장히 멀리까지 여러 군데 재발한 환자하고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전 항암제 치료가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지만 결국은 이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우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의 표준 치료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들이 전부 다 의료보험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치료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환자분이 이제 종양이 재발했다고 생각이 되면 아마 조직검사 하자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직검사를 하면 병리과에 보내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이렇게 양성인지 또 헐투가 양성인지 염색을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염색이 안 되는 종양은 ERPR 헐투가 음성이라고 해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성격이 원발암 대비 재발암에서 어떻게 성격이 바뀌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재발한 환자 한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이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치료 원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를 가능하면 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는 이제 뭐 요새 잘 아시는 임렌스 같은 그런 약, 또 키스칼리 같은 약에다가 호르몬 요법을 병합하는 약을 1차적으로 쓰고요. 또 헐투 양성인 환자는 당연히 표적치료제를 먼저 쓰고 3중 음성 유방암은 면역항암제가 가능하면 면역항암제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항암제를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 환자들이 표적치료제나 호르몬 치료제 전부 다 안 들을 때는 결국은 일반 항암제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헐투 양성 환자를 먼저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헐투는 워낙에 유명한 표적이라서 아마 우리 환우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정상세포에도 이렇게 수용체가 발현이 되지만 암세포에서 헐투 타입이라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하면 암세포 표면에 이 수용체가 한 뭐 200만 개씩 꽂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에서 안테나 역할을 해서 밖에서 잘 자라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증폭해서 암세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병리과에 보내면요. 항체로 이렇게 염색을 해봐요. 그래서 강양성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헐투 표적 치료제를 쓰시면 됩니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0점하고 1점은 음성이고요. 2점은 이제 세모라고 제가 환자분들께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모가 나왔을 때는 유전자 수준에서 증폭이 있는지를 이렇게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하고 요새는 이제 옛날에 그 형광으로 염색을 했지만 요새는 은으로 염색을 해서 한 2, 3일 정도의 추가 검사를 통해서 이게 여기서 증폭이 나오면 양성하고 똑같이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잘 아시는 대로 헐투 표적치료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먼저 나온 약이 이제 허셉틴이라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퍼제타라는 약이고 그 다음에 나온 약이 캐사일라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너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으로 뭐 타이커분이 그 다음에 뭐 너링스니 이런 약들이 전부 다
헐투를 표적으로 하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에서 이렇게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암세포가 빨리 죽게 하고 또 면역세포들이 여기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암세포를 처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약이 되겠습니다. 제 환자 케이스 중에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진단이 됐을 때 원래 암 자체는 되게 조그맸는데 간에도 전이가 있었고요. 패시티를 봤더니 원래 원발암은 조그맣지만 간에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 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뼈에도 전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나이도 젊고 그래서 굉장히 환자나 가족들이 절망을 하셨는데 치료를 표적 치료제와 항암제를 잘 하고 나서 5년 후에는 유방에 있던 암도 거의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해드렸고요. 간에 있던 것도 굉장히 없어지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치료제로 한 거의 100차 정도를 하고 현재는 치료를 쉬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이 전이가 돼도 아주 일부의 환자에서는 거의 완치에 가까운 치료 성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발하거나 전이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면 안 되겠죠. 헐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적인 상황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1차 치료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에다가 허셉틴, 퍼제타 이런 약을 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효과가 한 18개월 정도 가고요. 에노투라는 약을 2차로 썼을 때는 1차 치료제보다 현재로서 성적은 더 긴 시간 동안 환자분들에서 치료 기간이 유지가 돼서 한 2년 반 정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게 보험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캐사일라라는 약을 쓰고 있고요. 효과가 한 6에서 9개월 정도 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타이커브 젤로다 이런 약을 쓰고 있고 효과 유지되는 기간이 한 4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우분들은 이후에 캐사일라 나빠지고 나서는 뭐 이 허셉틴을 계속해서 항암제랑 쓰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 옵션이 에너투가 보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캐사일라라는 약을 현재로서는 헐투 양성 전이하면서 2차로 쓰고 있는데요. 캐사일라라는 약은 이제 항암제 개발 역사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신약이 나왔던 것으로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께 허셉틴이라는 항체에다가 이렇게 항암제를 미사일처럼 실어서 투약을 하면 암세포를 만났을 때 이제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폭탄처럼 꽝 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사일라 치료 받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약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안 빠지는 굉장히 환우분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항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에너투라는 약은 아까 그 허셉틴 백본은 똑같은데요. 그 항체 위에 올라가는 항암제가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가 굉장히 더 강력하고 그 캐사일라에 올라가 있는 항암제에 비해서 강력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항체에 한 번에 올라가 있는 항암제 개수가 캐사일라가 한 4개 정도인 거에 비해서 에너투가 한 8개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연구를 2차에서 썼을 때 캐사일라 대 에너투를 이제 1대1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나빠지기까지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이제 흔히 제가 표현하는데요. 무진행 생존 기간. 그래서 이 약을 유지해서 환자가 병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에너투에서 28.8개월이고 캐사일라에서 6.8개월이니까 굉장히 효과가 현저하게 좋죠.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아직 이분들이 이제 중간 생존 기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생존 기간도 확실하게 연장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사일라도 이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썼지만 이게 암이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에너투에서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렇게 이제 병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제 환자분이었는데 이전에 유방암 2기로 진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잘 했지만 초치료를 하시고 한 2년 만에 이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한 4차 정도까지 치료를 했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전원으로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임상도 참여를 하시고 그러면서 환자분이 정말 용감하게 잘 버티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너투라는 약이 나와서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았지만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 후에 2년 만에 재발을 했지만 재발 후에 5년 이상 생존을 하셨던 것은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가용한 임상 연구에 참여를 하셨고 환자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가족의 헌신적인 서포트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째 요법으로 이제 에너투라는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 전에 이렇게 폐에 전이가 있어서 기침도 조금 하시고 폐에 상당히 큰 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번 정도 치료를 하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여기 보시는 대로 폐에 있는 혹이 사이즈가 많이 작아져서 효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 환자는 뭐 처음에 1기로 진단을 했지만 진단이 되고 치료를 성실히 잘 받았지만 이 당시에는 허셉틴을 추가로 수술 후에 치료하는 것이 보험도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해서 치료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재발을 얼마 가지 않아서 재발이 됐어요. 한 2년, 3년 만에. 그러고 나서 폐로 전이를 해서 또 이분도 임상 연구도 참여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간에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에너투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폐에 있던 혹이 이렇게 컸었는데 5번 치료하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고요. 또 여기 이쪽 폐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전이 병변인데 치료 후에 이렇게 많이 없어져서 환자분이 이제 굉장히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얼른 의료보험이 돼서 우리 환우분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새로운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됐으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헐트 양성 유방암은요. 사실은 치료가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와서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치료 중에 또 예기치 못한 곳으로 전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80세고 우측에 이제 혹이 있어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단 당시에 혹이 이렇게 크고 겨드랑이 림프절도 많고 그다음에 간에도 이렇게 전이가 있었고 뼈에도 다발성 전이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80세 이렇게 진단되면 대부분 환자분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아니 80세에 무슨 암 치료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헐투 양성으로 진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치료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어요. 도세탁세라고 허셉틴 퍼제타를 했는데 보시는 대로 암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간에 있던 것도 이제 거의 다 없어져서 유방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방 수술을 해드리고요. 허셉틴 퍼제타를 유지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자분이 이제 응급실에 오셨는데 이렇게 뇌에 전이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뇌가 이렇게 살짝 밀려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부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뇌전이가 된 상황이 되니까 제가 뇌에 이렇게 한 개만 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헐투 양성암은요, 이제 뇌전이가 그렇게 비교적 흔한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이 도세탁셀이나 허셉틴 퍼제타는요, 특히 허셉틴 퍼제타 같은 항체 치료제는 뇌는 신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를 세 겹으로 싸놨어요. 그래서 이런 항체 치료제 같은 분자량이 큰 항암제가 뇌로 투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뇌로 이렇게 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뇌 바깥에 있는 암들은 이렇게 치료가 잘 되지만 뇌 안에까지는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뇌 안에 있는 혹은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으면 머리 사진을 이렇게 MRI를 찍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CT는 사실은 이 뇌 전이 병변을 진단하기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CT가 간편하긴 하지만 뇌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MRI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서 이렇게 단일 병변으로 나왔는데요. 가족들이 또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단일 병변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드리면 훨씬 예후가 좋고 신경학적으로 회복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권했어요. 제 어머니 같으면 수술을 시켜드리겠다. 그래서 가족들 합의하에 수술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굉장히 경과가 좋으시고 혼자 멀쩡하게 병원에 잘 다니시고 계십니다. 50세 여자분이었고요. 또 좌측 유방암에 굉장히 진행된 상태로 오래전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나중에 간과 뼈로 전이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때는
허셉틴 추가 치료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3기 후반으로 진단되면 이제 재발이 굉장히 되기 쉬운 상황이었고, 이때는 포제타라는 약이 없어서 헐셉틴만 치료를 했고, 환자분이 이제 치료를 잘 받았는, 몇 년간 치료를 했는데요. 어느 날 어지럼증이 있어서 왔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분은 손에 이렇게 전이가 큰 혹이 있었고요. 이분도 이 사진은 MRI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혹이 하나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해주셔서 환자가 멀쩡하게 이 수술 후에 걸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MRI를 찍어야 뇌에 있는 질환은 진단이 잘 되고, 또 이제 수술을 할 것인지, 뭐 방사선 수술을 할 것인지,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할 것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환자는 그 이후로 간헐적으로 이제 MRI를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했는데요. 환자분이 MRI 찍을 때마다 좀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뇌의 병변이 있던 환자들을 반드시 CT 말고 MRI로 추적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가 아니시라서 뇌 안에 이렇게 하얗게 조형 증강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로. 이때 환자분이 새로 어지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뇌를 싸고 있는 막을 따라서 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MRI를 찍어야 이것도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 이후에 이제 환자분은 다른 약으로 치료를 해서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헐투 표적 치료제를 쓰다 보면 심장 기능이, 펌프질하는 기능이 좀 약화될 수가 있어서 몇 달에 한 번은 심장 기능을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병원에 따라서는 심장 초음파를 찍는 병원도 있고, 핵의학과에서 이렇게 핵의학 검사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기능 검사는 반드시 이제 추적을 해야 되고요. 이 검사가 예약하기도 조금 어렵고 꼭 반드시 가서 해야 돼서 환자분이 좀 번거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헐투 타입의 헐투를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심장에 대한 검사를 모니터링을 해서 나빠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검사를 하고요. 심장내과 교수님의 판독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통 그 심장에서 혈액을 짜주는 펌프질을 하는 기능이 45% 이상은 돼야지 헐투 표적 치료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염색해서 안다고 했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도 이렇게 염색을 해서 진하게 염색이 될수록 호르몬 차단제에 잘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체를 조직 검사해서 병리과에 보내면 이 염색되는 정도에 따라서 병리 선생님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45세 여성이었고요. 팔로 뻗치는 목에 통증이 있었어요. 환자가 2016년에 이제 원래 수술을 했고 추가 치료를 했는데 중간에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던 환자가 됐는데, 한번 재발해서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환자가 또 이제 거절해가지고 환자 상태가 좀 나빠졌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스캔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뼈 스캔입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주사 맞고서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사진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뼈 스캔에서 이렇게 뼈 전이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15-3이라는 수치가 1011, 또 CEA가 217로 굉장히 종양 표지자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처럼 뼈에 전이가 되게 많은 환자들은 사실은 종양 표지자의 변화가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 스캔은 치료를 해도 이 상태가 변화하게 보이는 거가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에 펫CT를 찍었는데 펫CT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병이 있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있고 다른 데 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암을 측정할 수가, CT를 찍어서 측정할 수 있으면 병이 좋아지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뼈에만 주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변화하는 것을 사실상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펫CT를 찍어보거나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펫CT를 칼라로 이렇게 보면 어깨뼈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암의 전이가 있어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조금 변화하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치료 전에 이렇게 어깨뼈에 빨갛게 보였는데 치료하면서 조금 빨강색이 조금 옅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치료하면서 조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처럼 뼈에만 전이가 있는 환자들은
본 스캔보다는 PET-CT를 통해서 경과를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종양 표지자가 아까 그 환자 이제 치료 전에 217과 1011이었던 수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봐서는 환자분이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이게 종양 표지자가 유용하게 유방암에서 이제 이용되는 경우가 이렇게 뼈에 주로 전이가 있는 환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이제 PET-CT가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데요. PET-CT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의료보험을 잘 안 해주고 함부로 찍으면 삭감돼서 선생님들이 잘 안 찍어드리죠. 그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PET-CT의 원리는 이 암세포가 단 걸 좋아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핵종에다가 설탕을 붙여요. 그런 다음에 주사를 하면 주로 암세포가 있는 곳에 가서 설탕을 좋아하니까 가서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면 암세포가 있는 곳에 주로 하얗게 보여요. 그런데 심장이라든지 뇌는 원래 피가 흐르는 곳이고 또 콩팥으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얗게 보이고요. 뇌도 사실은 설탕을 많이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독을 하실 때 이런 건 정상이지만 이렇게 없어야 될 부분에 하얗게 보이면 이것은 암이다라고 판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유방암에서 이제 종양 표지자는 CA15-3하고 CA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가끔 CA125가 올라가는 환자도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이암에서 이 종양 표지자가 정상보다 증가된 환자는 한 70에서 80%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안 올라가는 환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단적 목적보다는 치료 경과 참고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종양 표지자가 올라간 소견만으로는 저희가 쓰던 약을 다른 항암제로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하면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증상이 많이 나쁘다든지 추가적으로 MRI나 PET-CT를 통해서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면서 그 사진에서 나빠지는 소견을 증명을 해야만 치료 약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수치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치료를 바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환자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환자는 이렇게 흉골에만 전이가 있는 환자예요. 일반적인 CT로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뼈 스캔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환자 치료를 해도 뼈 스캔 찍으면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PET-CT를 찍으면 치료 전하고 치료 후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에 심장 위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던 병변이 치료 효과가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PET-CT는 이렇게 뼈에만 전이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단면으로 보셔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얗고 밝게 보이던 것이 이제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PET-CT가 유용하고 그냥 일반적인 CT나 뼈 스캔으로 질병의 경과를 잘 모를 때에는 이런 식으로 PET-CT를 찍으면 이럴 때는 또 건강보험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뼈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뼈 스캔은 이제 많이 해보셨겠지만 방사성 물질을 주사를 해서 암 전이가 있는 뼈 병변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뼈 스캔은 장점이 뭐냐면 전신에 있는 뼈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상도는 조금 낮고요. 또 이제 위 양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아닌데 양성으로 보이는 경우죠. 그럴 때는 골절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도 이게 까맣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암전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또 거꾸로 암전이가 있어도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잘 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뼈 스캔하고 PET-CT 사이에는 정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환자는 이제 일반적인 CT에서 거의 안 보이죠. 척추에 전이가 있는 거를. 그러지만 PET-CT 찍어보면 굉장히 잘 보이고 있죠. 이 환자를 뼈 스캔 찍어보면 이렇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증거를 잘 찾고 맞추어서 정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PET-CT의 유용성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MRI에서 이렇게 이제 척추에 전이가 있었고 일반적인 CT에서는 여기쯤 병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는 있지만 아주 정확히 안 보이거든요.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여기 보시는 대로 똑같은 병변을 PET-CT로 찍으면
색깔로 정확히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병변의 위치도 목 주변까지 이렇게 병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MRI하고 CT에서 흑백으로 보이던 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서 이제 PET-CT가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질환은 이제 CDK 저해제라는 약이 나옴으로써 완전히 예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재발했을 때도 호르몬 민감성 전이암에서는 호르몬 차단제를 단독으로만 썼었죠. 그래서 예전에 페마라라든지 그런 약을 단독으로 썼을 때는 기껏해야 한 1년 정도 버텼는데요. 요새는 한 2년 이상 버티고 있습니다. 또 호르몬 내성으로 재발을 했을 때도 풀베스트런트라는 새로운 호르몬 차단제하고 이제 표적 치료제를 쓰면 한 1년 이상 충분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임렌스나 키스칼리 또 버제니오 같은 약이 이 환자분들한테 1차 약제로 사용이 됨으로써 예후가 많이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암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재발하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초기 일기암이었고요. 환자가 헐투 양성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치료를 하고 환자분이 타목시펜 5년 치료를 끝내자마자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재발이 됐다고 외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이때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때는 헐투가 음성으로 변경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발암 치료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암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림프절이라든지 목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병변이 있어서 치료를 하고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좋아진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날 환자가 이제 나빠졌다고 해서 또 왔어요. 목이 아프고 굉장히 숨쉬기도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목 주변에서 이렇게 병이 다시 나빠지고 횡격막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병변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암인데 이 약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아까 제가 2년 반 정도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자는 1년 반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환자분께 유전자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직 검사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약을 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NGS 유전자 프로파일링이라는 검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전이암으로 진단이 되면 조직을 검체를 얻어서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ERPR 헐투 같은 A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검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유전체 분석이라 그래서 어떤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검사를 추가로 합니다. 또는 검체가 아까 조직 검사 안 되는 환자도 있겠죠. 뼈에만 전이가 있는 환자들은 조직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DNA 조각이 혈액에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유전자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병리과에서 이 환자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나 헐투 발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마라 버제니오 썼는데 1년 반밖에 가지를 않아서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이런 헐투라든지 FGFR 이런 유전자의 증폭이 있었고요. 또 호르몬 치료에 잘 듣지 않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은 일반적인 이때 호르몬 차단제를 추가적으로 써서는 안 듣겠구나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젤로다라는 약 아시죠? 젤로다라는 항암제를 써서 환자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또 효과가 유지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유전자 분석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가능하시다면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인데요. 요새는 면역항암제의 치료가 한 40%의 환자에서는 듣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자도 81세였고요. 왼쪽 유방에 이렇게 혹이 크게 있었고 전이가 폐에까지 전이가 있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한테 처음에 치료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초치료 후에 추적을 할 때
유방 촬영하고 유방 초음파 검사를 둘 다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넣게 되었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하고 촬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유방 촬영이 조금 아프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유방 초음파 검사는 안 아프고 쉽기는 하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유방 전체를 한 번에 검사하기가 어렵고 선생님이 차근차근 전체를 다 훑어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예약도 잡기 어렵습니다. 또 유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병변은 초음파로는 놓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요. 석회가 있으면 굉장히 안 좋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석회화된 병변을 초음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반드시 이제 함께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 환자도 사실은 검진을 안 하다가 뭐가 만져져서 이제 검사를 해서 알게 됐고요. 이렇게 폐에 전이가 있었는데 면역항암제 연구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내성이 생기긴 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해서 굉장히 예후가 개선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제를 쓸 수 있는 환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한 40% 정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새 이제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에서 2차 이상에서 쓸 수 있는 약이 트로델비라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아까 에너투하고 비슷한 계열의 약인데 얘는 트롭2라는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도 우리나라에서 승인은 됐지만 급여를 해주기로는 했지만 아직 급여가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여러 환우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은 이제 이전에 치료에 실패한 3중 음성 유방암에서 트로델비라고 부르는 약인데요. 치료를 했더니 많은 약을 썼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이렇게 많이 치료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50% 이상 효과가 있는 환자가 3분의 1,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이득이 있었던 환자가 45%니까 사실은 다른 옵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성적은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에 흔한 것이 이 브라카1, 2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유전성 암을 일으키는 환자들이고요. 3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15에서 25%까지 브라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들 중에도 한 10% 이내에서는 이 환자들이 섞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서 가족력이 없으면 사실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 환자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하시도록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예를 들면 50세에 이제 암이 재발해서 왔을 때 저한테 폐라든지 이런 데 전이가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게 돼서 왔어요. 근데 이 환자는 예전에 오른쪽에 미세 침유암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한 6년 만에 반대쪽으로 이제 암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양측에 암이 생기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브라카 유전자의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라서 이때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브라카1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폐에 있던 것들이 뭐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경과 관찰을 하던 중에 환자분이 뇌전이가 생겨서 왔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있어서 당연히 또 이렇게 MRI를 찍었더니 뇌에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일단 했어요. 하고 나서 표적항암제, 파프 이니비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약은 림파자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승인은 됐는데 아직 허가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림파자라는 약, 비슷한 약을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서 환자가 한 그 치료제를 3년 반 정도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꼭 우리가 의료보험이 안 되더라도 연구라든지 글로벌 회사들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전이성 유방암의 예후는 신약 개발과 임상 도입으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고 또 적절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암 유전자 프로파일링은 환자 유전자 변이를 정확히 평가해서 치료를 선택하고 또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등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 진단법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방 저희 환자 경우들에서 보셨다시피 전이암이나 재발암은 말기암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새로운 희망을 늘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